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시황 방송은 나중에 또 한번 올려드릴 건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시장에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FOMC라든지 하는 회의 의사록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6월 위기? 시장의 6월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뉴스 부분을 보더라도 6월 위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시장 안에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위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툴 자체로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만 일단 나오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그 부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들이 있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요즘 뭐 심심찮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부분이 이제부터 언제부터 진행이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위키백과 같은 데 찾아보면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출구 전략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오고, 사전적 의미에서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라는 뜻인데, 테이퍼링이란 용어는 2013년 5월 23일 번 베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증언 도중에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재미없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알아두셔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법부하고 행정부는 두 개 싹 묶어 놓으면은 이게 뭐냐면 왕입니다. 그렇죠? The king. 그렇죠? 왕이에요.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가 있죠. 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옛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정치 경제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왜 정치 경제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고대 그리스의 경제학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대 의미에서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에서 파생된 경제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서 점점 이제 경제가 미시적으로 변하는,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유럽이 왕들이 참 밥 먹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네.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돈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 영국은 사실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파운드를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파운드를 많이 발행을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얘기들, 프랑스 용병 이러면 오씨 프랑스 용병이야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죠. 유럽은 굉장히 용병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둔군을 키우려고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데, 영국 왕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죠. 근데 뭐는 해야 된다?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병을 구해야 되는데, 용병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얼굴을 찍혔던 돈을 이렇게 찍어내려 그러면 이게 누가 사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은 용병들이 뭘 받았냐면 금을 받았어요. 금을 받으니까 사실 왕이 필요한 거는 그 나라 화폐 중에서도 금이 필요한 거죠. 금이 필요한 건데, 금이라고 하는 세수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돈이 나오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돈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안 거둘 때 전쟁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기다릴 거냐? 저 프랑스 왕이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기다릴 거냐? 일단은 조금 있어봐. 좀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좀 있어봐.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보면은 유럽 의회의 대부분 유럽의 왕과 의회 간의 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다툼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세금을 더 내! 왕이 그러죠. 의회한테 세금을 더 내! 라고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는 야, 그딸 그런 세금은 못 내! 이러면 자꾸 그거로 싸우는 게 이유가 일단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명예혁명 이후로는 아예 의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못 걷게 하는 게 일단 조건이었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오렌지 공이 와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이거 전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 하면 영국도 월스트리트 같은 데가 있어요. 시장끼리 상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상인한테 뭘 하냐 하면 권리를 줘요. 무슨 권리를 주냐 하면은 내가 요번에 세금 들어오면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그죠? 야, 세금 들어오면 내가 돈이 생기잖아? 너도 알고 있지? 그래, 알고 있어요. 세금 들어오면 내가 돈을 갚을게. 대신에 미리 돈을 좀 빌려줘. 금을 빌려달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금을 빌려줘. 그러면 상인이 알겠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조달을 해서 왕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왕은 돈을 빌렸으니까 뭘 써야 되죠? 차용증을 써야 되죠. 야, 차용증 얼마 내가 돈을 빌렸는데 요 이자는 얼마 정도로 해서 이자를 주고 요번에 세금 받으면은 다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그걸 적어놨어요. 그 차용증을 이제 왕이 이제 그 상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인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세금이 나올 때까지 세금을 받아서 왕이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뭘 하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누구 강준혁권 뭐 이렇게 제가 왕한테 돈 빌려줬으면 뭐 이걸 갖다가 하나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요 무슨 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대신에 받으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까줘야 되는 부분이 먼저 그게 왕한테 이제 나중에 그 세금 받기 전에 그게 돌아서 먼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왕이 그래 뭐 나중에 세금을 갚나 지금 세금을 갚나 똑같은 거니까 그거 너 발행해. 이게 뭐냐면 은행권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그거 합의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권이라고 돼 있지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돈을 퍼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딱 요 구조인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는 거 다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왕을 정부라고 생각을 해보고 행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면 행정부가 이제 전쟁이 아니죠. 코로나하고 전쟁인 거니까 전쟁을 해야 돼.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은행한테 나중에 세금 받으면 갚아줄게 가 됐든 뭐 나중에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그쵸? 차용증을 쓰면 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 차용증이 뭐냐면 국채죠. 채권이죠. 채권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은행에서 그 채권을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발행있는 돈으로. 그럼 그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돈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 차용증을 쓰고 국채를 발행하면은 은행에서 돈을 그거에 맞게 발행을 해서 그 국채를 사주는 거. 이 행위 자체를 일단은 중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할 때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 푸는 부분을 그러니까 FOMC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국채 찍어도 우리는 안 사줄래요? 그죠? 국채 찍어도 우리는 안 사줄래요?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우리는 안 사줄래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아시는 게, 그거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양적 완화를 하는 이 정책 자체를 펴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통화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은 근본이제잖아요. 근본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은 물건을 해외에다가 주면 해외에서는 그 나라에 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그 나라에 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수출을 별로 할 수가 없고, 수출을 별로 할 수가 없으면 금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국내에 금이 별로 없다면은 근본이제에서는 금하고 통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금의 양이 줄어들면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금의 양이 줄어들면은 통화량도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경기 위기가 오니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걸 이제 그 예전에 금융위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돈을 열심히 풀었죠. 돈 열심히 풀었는데
그렇게 경기를 살리는 부분을 몇 번을 보고 난 다음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돈을 확 푸는 거죠. 확 푸는 건데, 지금 시장 안에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용어가 2013년도 5월달이었나요? 지금 보면 2013년도 5월 23일에 범베네키, 이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시장에서. 왜 난리가 났었냐 하면, 얘기를 전혀 거의 안 했어요. 양쪽 완화를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하겠다, 돈은 못 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 시장이 한 18% 정도 폭락을 했던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테이퍼링이란 얘기가 다시금 이제 거의 몇 년 만인가요? 10년 만에 등장을 하니까, 야, 옛날처럼 한 10몇 프로씩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안에서는 6월달 FOMC라든지 8월달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 돼요. 계속 돈을 빌릴 수는 없잖아요. 돈 빌리는 거 어느 정도는 일단 멈춰야 되는데, 지금 백신이 미국 내에 이제 많이 이제 접종도 하고,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죠. 오늘은 제 내피셜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내피셜로 그냥 갈 테니까, 아이씨 못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부분을 일단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잠시 까먹어서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죠. 테이퍼링 부분이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테이퍼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의 지금 컨센 자체가 올 하반기에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은 뭐 12월 달 정도가 될 것 같고,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테이퍼링을 할 거다. 왜냐면 돈을 계속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도는 일단은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근데 옛날에 보니까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FOMC에서 6개월 정도 얘기하고 6개월 있다가 하더라. 그러면 6월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빠르면은 12월달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달에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12월달 하는 거고,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8월달이니까 6개월 더 하면 내년 2월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컨센에서 그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고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을 보니까 일단 올 하반기 12월달 아니면 2월달 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6월달부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지,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돈을 확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더 풀려있는 돈을 확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더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빌리지 않겠다,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지, 돈을 확 줄이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돈을 확 줄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같이 한다 이거 아니고, 일단은 돈 빌려주는 걸 멈추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할 게, 예전에 앨런 의장이, 전 앨런 의장이죠, 지금 정장관이시니까, 금리 인상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냐, 시장 안에서 말이 많아요. 그 사람 속을 누가 압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야, 이번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은 걸로 일단 보이는데, 지금 뭐 FOMC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페드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기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페드에서 얘기를 뭔가를 시작을 하면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와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얘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야,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지금 늦은 상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돈을 줄이기는 해야 될 겁니다. 돈을 줄이기는 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인플레이션은 사실 공포가 좀 심하죠. 디플레이션이 더 크고,
인플레이션은 예전에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슈퍼 인플레이션 부분 한 봤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슈퍼 인플레이션이 한번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이건 완전히 갈피를 못 잡죠. 저는 사실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원래는 근본이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의 돈의 가치는, 근본이제나 이런 데서의 돈의 가치는 금의 가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헛방이죠. 왜냐하면 금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죠? 금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어쨌든 돈의 가치는 금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근본이제도 폐지가 된 상태니까 그럼 돈의 가치는 뭐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세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내요? 세금이라든지 하는 돈을 정부에다가 내죠. 이 돈을 뭐로 냅니까? 원화로 냅니다. 원화로 받아주죠. 만약에 정부에서 원화로 안 받아주면 원화를 우리가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원화는 누구나 다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돈으로 세금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통되는 통화 자체가 우리 행정부,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합쳐지면 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집중화가 안 되는 건데, 이 킹이 뭘 세금으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화폐가 어떤 화폐를 쓸 것인지가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옛날 소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몰락 귀족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남작이었는데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명예는 필요하니까 돈 많은 상인하고 몰락한 귀족하고 결혼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귀족이 어떻게 몰락을 하죠? 귀족은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을 세습을 해서 계속 땅을 받는 거잖아요. 성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런데 왜 몰락을 해요? 왜 몰락을 하냐 하면 왜 몰락을, 대부분 귀족들이 왜 몰락을 했냐면 아까 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귀족들이, 유럽의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거든요. 뭐 보시면 로콕, 뭐 바로크 양식 뭐 이러면서 막 뭐 그런 거, 그렇죠?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는데, 사치를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귀족은 아까 왕하고 비슷한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소작이 나오잖아요. 소작료가 나오는데, 야, 그럼 내가 요번에 지금 옆에 있는 귀족이 요번에 머리를 했는데, 얘가 진짜 비싼 머리를 한 거야.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 상인한테 가는 거예요. 상인한테 가서, 상인아, 그러면, 예, 귀족님, 그러겠죠. 그럼 내가 요번에 돈이 들어올 게 얼마가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인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이게 원래 들어오는 수입보다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집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귀족의 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권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몰락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통화, 국가에서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몇 프로가 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이게 통화 가치가 예전처럼 뭐 금으로 뭐 이게 뭐 1달러당 35온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돈을 갖다가 발행을 하고 부채를 쌓아가는 부분이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혹은 정부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GDP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 총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대비해서 몇 프로냐에 따라서 통화의 힘 자체가 결정되는 뭐 그런 식의 논리가 요즘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왜 이게 좀 어려운 거냐 하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뚝배기 있죠. 그쵸? 뚝배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불을 떼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불 떼는 게 뭐냐면 막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를 막 경기를 막 살리는 거죠. 근데 뚝배기에 물이 넘치기 시작할 때 불을 줄여봤자 계속 넘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뚝배기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보글보글 끓을 때부터 물을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너무 빨리 줄여버리면 뚝배기가 끓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힘든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저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 자체는 작년에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번 4월 인플레이션이 5월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거고, 이번 6월 인플레이션도 저는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6, 7, 8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6월달 이후 7월달, 8월달에 인플레이션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왜 그걸 얘기를 하냐 하면 유가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가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랐다? 언제 대비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물가가 되게 쌌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별로 안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금 유가인데 에너지가 그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갔죠. 그렇죠? 예, 현물로 받아가 그러니까 난 현물로 받아가기 싫어 뭐 이러니까 선물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일단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4월 달이거든요. 4월 달, 5월 달 지금 보면 6월 달 넘어오면서 유가 자체가 거의 지금 보면은 43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에너지 부분의 인플레이션 자체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유저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거죠. 그래서 6월달 부분은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시장을 뭘 보고 있느냐? FOMC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왜 연준에서 고용을 신경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저 은행인데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을 막 신경을 써야 되는 왠지 연준이 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뭐 그런 식의 분위기 재무장관인가? 뭐 그건 아닌데 연준에서 얘기했는 거는 고용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고용이 의미 있게 살아나면은 뭐 일단은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근데 고용이 의미 있게 살아나면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겁먹을 필요는 없냐 하면 옛날에 이게 2013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하나가 있냐면 2013년도에는 뭐 예전에 이제 리먼 사태 금융위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풀어나가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일단 만들어진 거라면 그리고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하고 이게 막 연계가 돼서 같이 국가 경쟁력이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락을 싸우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뭔가를 갖다가 했다면 지금의 미국하고 중국의 분쟁은 기술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분쟁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대규모 돈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대규모 돈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 시장이 완전히 박살을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의 시기에 어떻게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게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하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뭐 미국이 투자를 하니 뭐 저쪽 삼성전자 보고 파운드리 투자해 주세요. TSMC 보고 뭐 투자를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데 걔네들 왜 해달라 그러지? 뭐 가려가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예전에 달성 국립도서관에서 했을 때 명함 받았는 거네요. 어쨌든 왜 해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요번에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시장 안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감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감염병이 자꾸 이렇게 왜 발생해?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시베리아 동토, 그쵸? 만년설, 남극, 이런 데서 지금 얼음들이 막 녹고 있어요. 얼음들이 녹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얼음이 녹는 게 아니라 2만 년 전에 뭐 지구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가 이 녹으면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오는 팬데믹이 나오는 주기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냥 짧아져 보니까 이번에 딱 느낌을 딱 받은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거의 한 80% 이상 합니다.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한 80% 이상이에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합치면 80% 정도예요. 어디서 하죠? 아시아에서 합니다.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한 70% 정도가 TSMC에 있어야죠. 70% 정도. 우리가 한 10몇 프로 정도 하고. 다 어디에서 하죠? 아시아에서 하죠. 미국은, 야,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보니까 물류고 뭐고 다 막히던데. 야, 그거 어떻게? 그럼 이제 또 터지면은, 그러면은, 반도체가 안 들어오면 물건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죠. 이번에 자동차 사태 보셨죠? 그쵸?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니까, 야, 그러면은 국내에다가 이걸 좀 어떻게든 설비라든지 생산 투자를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풍력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 테이퍼링이 나와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이면 어차피 미국 정부가 됐든 글로벌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선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냥 실적이 좋아질 건데 팬데믹이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떨어지면 걔네들은 모멘텀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다. 그쵸?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건 불안해야 되는 겁니까? 아싸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금리 인상은 일단 내년에 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은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맞잖아요. 돈을 다 빌려주는 부분을 돈을 쪼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양쪽 완화를 막 하면서 조금이라도 푼다, 테이퍼링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돈을 풀고 있다는 거잖아요. 돈을 풀면서 금리 인상을 해? 이거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심을 잡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